2026년 1월 21일 오늘 한국 증시는 정말 한마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았습니다. 그 표현이 딱 맞네요.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면서 꿈의 5천선을 향해 막 달려갔는데 네. 다른 한쪽에서는 코스닥이 2.5% 넘게 그냥 무너져 내렸잖아요. 네, 맞아요. 장중에는 100포인트 넘게 흔들렸으니까요.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천국하고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시장의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오늘은 이 격동의 하루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이 화려한 불꽃을 피워 올린 동력은 과연 뭐였을까? 그리고 그 발견빛 바로 옆에서 왜 코스닥이라는 이런 짙은 그림자가 생겨났을까? 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상반된 두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의 심장부를 뛰게 하는 그 에너지, 그리고 동시에 그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리스크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심장 불안이 흥미롭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짚어보죠. 코스피와 코스닥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네. 특히 아침에 미국 증시 급락 소식에 다들 긴장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서사를 들려줬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면요. 종가 기준으로 4,909.93포인트. 4,909? 네. 0.4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장 초반에는 그 미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랜드 갈등 발언 때문에 4,800선까지 밀렸거든요. 맞아요. 하락 출발이 거의 당연한 분위기였죠. 그렇죠. 오늘 우리 증시도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그걸 오후 들어서 전부 다 말아 올린 거죠. 그 저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바이코리아였습니다. 외국인이 4,395억 원, 그리고 기관이 3,22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그냥 강력하게 끌어올렸죠. 개인들은 반대로 팔았고요. 네, 개인은 9,967억 원,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시장의 힘을 딱 언급했어요. 아, 그랬었죠. 어젯밤 미국장이나 국제정세를 보면 대폭락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안 떨어졌다. 대기 매수자가 상당히 있다는 의미다. 라고요.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하락하면 살 사람이 많으니까 걱정 마라. 이런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을 준 측면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은 그 대기 매수자들이 다 어디 휴가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2.57%나 급락해서 951.29로 마감했는데 여긴 왜 분위기가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을까요? 코스닥 하락의 핵심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의 쇼크 때문이었어요. 알테오젠?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4억 원, 6,611억 원을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그 매도 물량의 상당 부분이 바이오 섹터, 특히 이 알테오젠에 집중됐던 거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하루 시장을 요약하면 현대차와 알테오젠이라는 두 주인공이 서로 다른 장르의 영화를 찍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쪽에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현대차가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기록했고 다른 한쪽에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알테오젠이 비극의 주인공이 됐죠. 네. 먼저 영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현대차 오늘 정말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압도했다.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현대차 주가가요 무려 14.61%나 폭등하면서 54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14%요? 네,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12조 원을 돌파했어요. 하루 만에 시총이 14조 원 넘게 불어난 건데 이게 오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증가액의 60% 이상을 현대차 혼자서 만들어낸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코스피가 올랐다기보다 사실상 그냥 현대차가 올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군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현대차를 이렇게 뜨겁게 만든 건가요?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계속 언급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피지컬 AI라는 게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AI랑은 좀 다릅니다. 로봇처럼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 네, 시장은 이제 현대차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로보틱스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제조업의 심장을 가진 현대차한테 이게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는 이유죠.
듣고 보니까 그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에너지 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초기 모습, 그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지금 현대차에서 비슷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죠. 아, 그 유명한 로봇? 네, 이 로봇이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서 현대차의 생산 공정에 직접 투입될 수 있다는 비전이 제시되면서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한 겁니다. 아하, 오늘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8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80만 원이요? 네, 리포트의 핵심 문구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비전을 명확히 제시한 곳은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뿐이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와, 이제 현대차의 경쟁 상대를 폭스바겐이나 도요타가 아니라 테슬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로봇도 만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시장은 이제 현대차의 미래 현금 흐름을 그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라 로봇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능력, 이런 걸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계산법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3교대로 일하면 사람보다 3배의 생산성을 들일 수 있고, 만약 현대차가 이걸 10만 대를 공장에 투입한다, 그럼 생산 능력이 현재 4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와, 이건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죠. 이런 기대감에 현대모비스가 8%, 기아가 5% 오르는 등 그룹주 전체가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정말 처절하게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비운의 주인공 알테오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하루 만에 22% 넘게 폭락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하늘처럼 높았던 기대가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결과입니다. 기대가 컸었나요? 엄청나죠.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수조 원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났거든요. 수조원데요. 네,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회사 측이 이전 기술 이전과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기대감에 그냥 불을 붙였죠. 시장에서는 수조원을 기대했는데 왜 그렇게 큰 예측 오류가 발생한 걸까요? 회사 측에서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건지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간 건지.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 GSK의 자회사랑 체결한 거였는데 총 규모가 4,20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물론 4,200억 원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수조 원대에 맞춰져 있었으니까 실망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악재가 결정타를 날렸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더 치명적이었는데 미국 머크, MSD의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SC 관련 로열티 비율이 공개됐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한 4-5%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낮은 2%에 불과했던 겁니다. 2%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테오젠의 미래 가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바로 이 로열티 수입이었기 때문이에요. 2030년 예상 로열티 수입이 1조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자 투자 심리는 그야말로 그냥 얼어붙었습니다. 아, 기대감으로 쌓아 올렸던 성이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군요. 네, 알테오젠 하나가 흔들리니까 바이오 섹터 전체가 휘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테오젠 쇼크가 리가켐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까지 다 끌어내리면서 코스닥 지수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참, 시장의 기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동력이자 동시에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양극단을 오가는 롤러코스터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빚까지 내서 타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러운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은 바로 기록적인 수준의 빚투, 즉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입니다. B2. 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니까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2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9조 586억 원,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29조 원이요?
올해 들어서만 1조 7천억 원 넘게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불과 한 20여일 만에요. 맞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지수 상승을 이끈 주도주, 그러니까 오늘 본 현대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29조 원의 빚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 현대차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급등한 종목에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식은 기대가 꺾이면 변동성이 훨씬 크거든요. 알테오젠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죠. 그렇죠. 결국 시장의 양극단을 녹아는 이 롤러코스터에 개인들이 빚까지 내서 올라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빚을 내서 오르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이게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의 위험에 키우는 것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반대매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건데 만약 주가가 하락해서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요.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 손실을 보고 있어도 강제로 팔리는 거죠? 맞습니다. 문제는 이 반대매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반대매매는 보통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또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채질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비투가 많은 상황에서 시장이 단기 조정을 겪게 되면 이 반대매매 물량이 하락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4% 오른 현대차가 내일 5%만 하락해도 높은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은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고 이렇게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전처럼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말이를 주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2013년 이후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시장 평균을 웃도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믿고 투자해도 돈을 벌기 어려워졌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전문 분석가들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약해진 거죠? 보고서는 두 가지 원인을 꼽습니다. 첫째는 매수 의견 쏠림 현상.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91.3%가 매수 의견인 반면에 외국계 증권사는 60.2% 수준입니다. 매도 의견은 거의 없고요. 매도 의견은 0.1%에 불과하고요. 모두가 좋다고만 하니 변별력이 없는 거죠. 네. 둘째는 규제 강화로 애널리스트들의 정보 접근성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기업과의 소통이 위축되면서 깊이 있는 분석 대신에 그냥 공시자료 짜깁기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길잡이들이 지도를 잃어버린 셈이군요. 그러니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될 위험이 큰 유튜브나 SNS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주식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로 유튜브나 SNS를 꼽은 비중이 2년 새 30%에서 41%로 늘었더라고요. 신뢰할 만한 정보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B2까지 늘어나니까 시장의 잠재적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시장 자체의 동력 외에 외부 변수들도 오늘 시장을 흔들었죠. 글로벌 정세와 정부 정책 역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네. 장 초반 코스피를 1% 넘게 끌어내린 직접적인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죠?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덴마크와 합의가 안 되면 유럽 국가들의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까지 미친 거죠. 정부의 움직임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즉각적인 효과를 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군요. 네, 장중에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470원대로 내려왔죠. 정부의 강력한 안정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약간 속도 조절을 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증권사들한테 해외 주식 투자 관련 프로모션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압박이 있었군요. 네, 실제로 한 증권사는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기도 했죠.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개인의 해외 투자에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거래 시간 확대 문제 말입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 시간을 현재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네, 투자자 편의를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증권업계 노조는 인력 충원 없는 시간 연장은 사실상 24시간 대기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하루네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전에 둔 시장의 명과 암을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AI와 로봇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증시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기대에 못 미친 현실이 다른 한쪽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피 5000 시대의 문턱에서 그 동력은 분명 혁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즉 빚이라는 아주 불안한 기반이 깔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대화에서 우리는 투자 정보의 중심이 신뢰를 잃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유튜브나 SNS 같은 개인화된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현대차의 가치를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보를 믿고 투자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미래의 투자 분석은 고도로 발전한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완벽한 답을 내려주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읽어내는 인간의 통찰력이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까요?